현재 조선반도의 북과 남 사이에는 화해와 신뢰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하여도 세계 최대의 전쟁 위험을 안고 있는 것으로 하여 조선반도에 쏠리던 국제사회의 불안과 우려의 시선이 지지와 환영의 박수갈채로 변하였습니다. 이것은 북과 남이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서 힘을 합치면 얼마든지 북남 관계를 개선하고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며 자주 통일의 돌파구를 열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뚜렷이 실증해 주었습니다. So they want to try and slow roll the negotiations to buy more time. This is something they've done consistently over the last 25 years. Is North Korea going to give up its nuclear weapons? How are we going to do it? How are we going to take it out of the country? Not a theoretical discussion about these issues, but very concretely how they are going to denuclearize North Korea. The sooner we get to it and cut through the chase, the better. Job, do you want to shake things up a bit? One is to make sure that the president is presented with all of the options and the pluses and minuses of each of them so that he can make a fully informed decision. And there, I think the National Security Advisor's role is to make sure that the president's decision is carried out. We dominate the sky. We dominate the sea. We dominate the land and space. No one, no dictator, no regime, and no nation should underestimate ever American resolve. Every once in a while in the past, they underestimated us. It was not pleasant for them, was it? 同志们好，同志们辛苦了。我们的英雄军队有信心、有能力打败一切来犯之敌. 북미 회담 회의론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먼저 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심정부 차장. 네. 새로 이제 미국의 안보 라인이 꾸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새 안보 라인에서 북미 회담 자체를 취소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지금 에번스 리비어 전 미국 국무부 관리가 이야기를 한 건데요. 네. 존 볼튼이 4월 9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백악관 안보보좌관으로 일을 하면서 이제 네. 본격적으로 진용을 새 안보팀이 꾸려지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비핵화를 의제로 하는 북미 회담을 취소하거나 또는 연기하도록 설득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5월쯤에 한다. 이렇게 본인이 말을 던져놨기 때문에 딱 취소하겠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는 못하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볼턴 같은 사람을 그 전에 대북 특사로 보낸다든지 네. 이런 방식으로 해서 볼턴 같은 분은 그 사람은 그런 CVID 전혀 검증할 수 있고 언제 어디 때든 비핵화가 검증돼야 되는데 이런 아주 완고한 북핵 폐기론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결국은 파토가 나서 북미 회담 자체가 해도 사실 이게 정상 간의 회담이라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 두 정상 만나 도장만 찍는 거잖아요. 그 네. 전에 모든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맞춰놓고 그렇게 돼서 망신당하거나 아니면 아무 결과가 없기 전에 차라리 취소하거나 그러니까 미루자 뭐 이런 제안을 할 수도 있다라는 네. 얘기를 했습니다. 존 볼턴 내정자가 북미 회담을 향해 직진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과연 멈춰 세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지 과거에 볼턴의 발언을 들어보면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합니다. So they want to try and slow roll the negotiations to buy more time. This is something they've done consistently over the last 25 years. Is North Korea going to give up its nuclear weapons? How are we going to do it? How are we going to take it out of the country? Not a theoretical discussion about these issues, but very concretely how they are going to denuclearize North Korea. The sooner we get to it and cut through the chase, the better. Job, do you want to shake things up a bit? One is to make sure that the president is presented with all of the options and the pluses and minuses of each of them so that he can make a fully informed decision. And there, I think the National Security Advisor's role is to make sure that the president's decision is carried out.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존 볼턴 내정자인데 글쎄요. 그러니까 아예 회담 자체를 연기할 가능성이 이미 여러 번 반복됐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네. 저는 볼턴을 안보보좌관으로 내정한
의미가 네. 악역을 맡길 사람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아하. 어떻게 보면 5월 그 북미 정상회담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수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무회담 없이 지금 바로 잘못하면 정상회담으로 가게 되는데 이 성과 없는 정상회담으로 갔을 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입게 될 어떤 그 아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실무회담에서 확실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볼턴이 갔는데 만났는데 그 북한의 태도가 좀 엉거주춤하다. 네. 그러면 이 판을 뒤엎을 사람. 근데 그 회담을 만들어 온 사람이 그 판을 뒤엎으면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그 회담에 그 기여하지 않은 새로운 사람이 가서 새로운 국면을 만들 수 있다. 네. 그런 점에서 보면 볼턴 이 내정자가 네. 악역을 자처하면서 이 북미 정상회담을 연기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요. 북미 대화가 실패할 경우 그 다음 단계는 군사적 카드다라고 여러 번 미국에서 신호를 보내왔었거든요. 그런데 북미 회담 자체를 취소하거나 연기한다 그러면 그 두 개의 단계 안에 가운데 뭔가 하나의 완충 장치가 더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미국의 그 관리들이 현재 생각하는 것은 네. 북한이 기본적으로 비핵화할 의지가 없다는 게 이제 기본 같은 생각인 것 같고. 네. 근데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불리한 합의라든가 과거에 9.19 공동선언 같은 불리한 합의라든가 아니면 회담을 실패해가지고 대통령이 망신을 당한다든가 네. 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 상태에서 만약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스스로 회담을 연기하거나 파기한다 그러면 그것도 상당한 또 정적 부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회담은 할 것 같은 상황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되고 또 회담이 만약에 파탄된다 하더라도 바로 전쟁 갈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 사이에 네. 상당한 오점들이 남아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김정은 외교전의 조력자죠.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비동맹 회의에 참석해 남북 관계가 화해 분위기로 무르익고 있다라면서 비동맹국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처럼 한반도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었던 것,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압박과 제재, 이게 효과를 본 것이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를 했었는데 지금 이 리용호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니다, 이건 북한의 핵무력 완성 때문이다라고 다른 입장을 또 얘기하고 있네요. 그렇죠. 신경전을 벌이는 건가요? 그러니까 리오가 말하는 것이 바로 북한이 지난 그 십수년 동안 네. 계속해서 주장했던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핵무력이 강화되면은 결국은 미국이 무릎을 꿇고 대화에 응할 거다. 네. 그래서 현재 그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상회담에 응하는 것 자체가 자기네 핵무력이 무서워서 현재 대화에 응한 거다. 또 남한과 남북 대화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런 모든 현재 이 과거의 그 전쟁 상태까지 갔던 한반도 정세가 이제 대화 국면으로 바뀐 게 전부 다 자기들이 핵무장력이 강하기 때문에 전부 다 주변국들이 두려워해서 현재 대화 국면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네. 심영 차장. 근데 이런 가운데 지금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이 러시아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초청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또 러시아 측에서는 전혀 그런 일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이 다른 겁니까 지금? 코츠 국장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 정보국의 모든 정보를 수집받는 그 가장 상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러시아로부터 방문 요청을 받았다는 팩트 자체가 아예 없었던 일은 아닐 겁니다. 근데 네. 어쨌든 저 말이 나오자마자 러시아 정부가 단박에 그런 계획이 없다 이렇게 그 반발을 그러니까 부인을 했는데요. 네. 어떤 의도가 있는지는 좀 봐야겠지만 북러 그 정상회담이 있을 거라는 관측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김정은이 북중 회담을 한 직후에 러시아 방문도 이어질 것이라는 거는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 조만간 지금 리용호가 러시아에 가기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지금 러시아와 김정은이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서로 아니라고 그런 겁니까? 이제 김이 빠지지 않습니까? 네. 예고가 되면 아하. 뭔가 이제 깜짝 쇼로 뭔가 이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시진핑만이 있는 게 아니라 푸틴도 옆에 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문재인 대통령, 그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때 우군이 많다라는 것을 좀 과시를 해야 되는데 네. 앞으로 만난다라고 하면 이제 무슨 얘기를 나눌 거냐, 언제 만날 거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만날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는 좀 부인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일단 북중 관계가 다시 좋아지는 분위기로 돌아서고 나서 일단 김정은의 행보가 바빠지고 외교전이 본격적으로 통하는 거 아닙니까? 러시아든 뭐 주변국에 대해서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현재 댄코츠 DNI 국장이 네, 국가정보국 국장. 네, 우리가 한 말을 정확히 알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휴민트가 북한에 대해서 집중돼 있고 미국은 러시아 같은데 또 중국의 휴민트가 집중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댄코츠 국장이 명백히 얘기를 했죠. 네.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에 초청을 받았다라는 얘기 하나 하고. 네. 그다음에 지난 그 북중 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하고 시진핑 주석이 육자회담을 재개하겠다라는 논의가 있었다는 게 네. 우리가 짐작을 했습니다. 명확히 얘기했거든요. 이건 네. 분명히 이건 댄코트 국장이 중국의 고위급 인사, 그다음에 네. 러시아의 고위급 인사한테 휴민트를 통해서 확인한 거기 때문에 네.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보면은 현재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자기 편에 끌어들여가지고 네. 과거에 북방 삼각관계를 네. 이제 다시 재구축하고 그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육자회담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과거의 육자회담은 북한이 안 하려던 게 자기 혼자고 나머지 5자가 전부 다 자기네 적이었거든요. 그랬죠. 근데 이제 만약에 셋이 3대 1 또는 3대 2가 된다 그러면 네. 자기 유리하니까 네. 아마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북한의 김정은은요, 세계 곳곳에 외교 전문가들을 급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말은 지금 북중 외교가 길이 뚫리면서 김정은 자신의 몸값이 세계 무대에서 지금 많이 올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적극적인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그런 조치로 보이는데요. 지난번 우리 예술단 공연이 끝났을 때 김정은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4월 초에 굉장히 좀 바쁠 것 같다라고 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물론 북한 내부의 일정도 있겠지만 지금 사실은 이제 북미 정상회담 또 남북 정상회담 앞두고 김정은 입장에는 최대한 우군을 만들고 외교적인 지렛대를 사실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이 일단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인데 일정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교육 자체가 상당히 제재 구멍이 많이 뚫리고 있어요. 네. 두 번째는 바로 푸틴과의 회담입니다. 아하. 자, 그렇다면 이제는 푸틴과 회담에 이어서 이제 EU라든지 이쪽에 이제 회담을 하는 것인데 김정일의 최대 목적은 일단 지금 제재의 턱을 많이 낮추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질적으로 실제 어떤 그런 교육을 통해서 이제 경제적인 걸 확보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 우리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즉 현재 북한과의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재면 눈통만 계속 낮춰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앞으로 이제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뭔가 핵 문제에 대한 진전을 이룰 것이냐.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낮춘 만큼의 핵 포기가 빨리 실행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같이 속도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 굉장히 신경이 쓰는 것 같습니다.